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LP 전제조건 응용편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이 NLP 전제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제조건을 실생활에 맞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1번.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여러분, 문제 많이 있죠?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은 해결책이라든지, 더 많은 어떤 마음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마 현실이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모든 문명의 발달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 전구가 발명되었고, 우리가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열차라든지 버스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흔쾌히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발달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문제를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참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문제는 하나의 우물이다. 우물. 자, 제가 이전에도 이제 문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물에 빠지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물만 보이잖아요. 그 우물 안에 우리는 우물만 보여요. 근데 우물 밖을 나오면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죠.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만 내 인생을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 밖을 나와서 그 넓은 세계를 보면 문제는 별로 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벗어나서 더 넓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더 큰 잠재 능력을 바라봐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자, 내가 문제라는 물에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더 승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한을 느끼는 것은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한. 뭔가 좀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제한,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되고죠. 어릴 때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혹시 40대, 50대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좀 부족해가지고 공부 시기를 놓치고 공장 생활하고 돈 번다고 바빠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나는 대학을 못 나오고 많이 부족해. 자, 이렇게 이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40대, 50대 이후에 깎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40대, 50대 이후에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제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 제한 반대에 그 가능성을 채워주시면 아주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다면 평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다는 것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또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 제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열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모른다는 것은 정보를 얻을 감각이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막 알려고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모르기 때문에 설명서 책도 읽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분과 같은 맥락인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 배워진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배워졌다. 여러분들 행동 중에 부정적인 행동도 있고 긍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 행동을 처음 배웠던 그 시절에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스택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담배 피우는 것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지. 이 담배는 몸에 해로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담배를 최초로 피웠던 그 순간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아마 최선의 스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 주로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면 막 그 일개 훈련하고 얼차례 받고 훈련하다 힘들게 훈련하다가 5번 휴식을 줘요. 5번 휴식할 때 군인들이 뭐 합니까? 담배를 한 대씩 피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는 담배가 피우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때는 담배 피우는 게 좋아요? 안 피우는 게 좋아요? 담배 피우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담배 피우는 게 우리 몸에 해롭지만 군대 갔을 때 그 5분 휴식 시간에 담배 피우는 것은 최선의 스택이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게임.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막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학까지 공부도 안 하고. 자, 이건 정말 문제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게임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탄하기 전에 이 게임의 행동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배워졌을까? 배우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딱 한 대 있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겹고 엄마가 보고 싶고 외롭고 말할 상대가 없고 심심해요. 근데 그 외롭고 심심한 그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을 배운 것은 그 게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은 그 상황에 맞춰 배워진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배워졌는지 그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 상황 속의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 자체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서 배워졌는지는 신경 안 써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왜 담배를 못 끊냐고 그래요. 근데 담배를 끊으려면은 담배를 처음 피웠을 때의 그 군대 휴식 시간에 그 5분 휴식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들이 편안하고 어떤 인간관계 교류라든지 그 분위기에 맞추는 편안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상황에서 느꼈던 그 긍정적인 의도, 그 긍정적인 의도를 존중을 해요. 게임 중독을 끊으려면 그 엄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사랑, 외로움, 그 긍정의 의도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 자체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중독성은 그래요. 중독적인 행동은 처음에는 중독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게임도 시작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술도 마셨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중독성 있는 행동이 됐다. 근데 우리는 행동을 문제 있다고 탓하지 그 행동을 시작했던 그 상황의 긍정의 의도는 존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요. 행동을 바꾸려면은 뭘 존중해야 된다? 그 행동 이면에 그 상황의 긍정의 의도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5번입니다. 조직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직체 전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직체 전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체 조직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의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하나의 조직입니다. 특히 말해서 이제 우리 신체 조직을 본다면은, 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몸 전체가 좀 힘들잖아요. 자, 마음도 보면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마음 전체가 힘들지 않아요? 그죠?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힘들어지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대인관계,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이 신체를 갖고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건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생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 예를 들었을 때 직원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직장 전체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임혜숙 이사님처럼 이렇게 영업 삼관왕을 했다.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전체가 막 동기부여가 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을 변화시키면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려면은 부분을 바꿔야 돼. 쉽게 말하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고 불안증을 치료해야 되고, 자, 신체의 어떤 면역의 부분이나 어떤 다이어트 부분이나 이런 작은 한 부분을 바꿔주잖아요. 작은 하나를 바꾸면은 전체가 바꿔진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좀 잘 안 풀린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나 자신의 문제 중에 어떤 하나를 바꿨을 때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그게 뭘까? 이걸 이제 우리 걸림돌이라고 해요. 걸림돌.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봐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 발표 불안증만 없어지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커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자, 돈만 좀 많이 쓰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자, 인맥만 아는 사람만 많으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런 작은 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 걸림돌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또 반대로 또 한 가지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디딤돌.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면 디딤돌. 자, 이것만 이룬다면 나머지가 다 좋아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돈만 많다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에서 강의만 잘한다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많다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대학만 졸업한다면, 박사학위만 한다면, 어떤 심리상담사 자격증만 있다면, 뭔가 있다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온리원 하나가 있다면 뭘까 싶어요. 그 디딤돌이 뭘까? 자,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전구가 쭉 켜지면 이 방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불빛도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인생의 불빛이 밝아질 수 있거든요. 인생의 모든 불빛이 밝아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스위치와 같은 그런 온리 있다면 그게 뭘까?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작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조직의 리더라면 우리 조직에 여러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직원도 있고 어떤 교육 체계 또는 어떤 제품 생산 라인 유통 많은 게 있겠죠. 그럼 이제 전체 조직 시스템을 쭉 보면서 이거 하나만 바꾸면은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 하나가 뭘까? 그 하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부분을 바꾸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자르고 조각을 내봄으로써 최선의 배움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자르고 조각을 내봄으로써 최선의 배움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모델링, 이제 모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강의를 잘하기 원한다. 한꺼번에 강의를 잘하려고 하면은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각을 내보는 거야. 강의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분단 인사. 그 다음에 사회 진행자나 어떤 그 교육의 팀장이나 청중들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청중들과 어떻게 라포 형성해서 청중과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있지? 편안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지? 레크레이션을 어떻게 했지? 강의 스팟을 어떻게 했지? 자,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어떻게 했지? 주제를 어떻게 선언하고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또 전개를 하고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를 했어?
마무리 어떻게 했지? 이게 이제 조각조각 나눌 수가 있잖아요.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 조각조각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조각을 따라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작은 걸 따라하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걸 하다가 나중에 그 작은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잘할 수 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할 때 한꺼번에 산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산을 조각을 낸 거지. 이거는 뭐 어떤 지리산의 산기슭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산리에서 청강공을 간다면은 칼바위까지 모습이고, 칼바위에서 북계서까지는 어떤 등산로고, 북계서에서 청강공까지는 어떤 등산로다. 이 이제 등산로를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죠. 그럼 등산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처음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대전에서 대구까지는 어떻게 가고, 중간에 휴게소는 어디에 쓰시고, 대구에서도 부산까지 가는 과정에 또 어떤 휴게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각조각을 내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운전하는 게 쉽지 않겠냐 이 말이죠. 골프를 치더라도 이렇게 골프를 칠 때 한꺼번에 이거 배우기보다는 동작 하나하나를 조각을 내어서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모방하고 배운다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배우기보다는 조각을 내어라. 조각을 내어서 단순화시켜서 하다 보면은 배움이 빨라질 수 있다. 이거가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 7번 봅니다. 자, 실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이러세요. 근데 실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배움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기는 기저귀를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만 기저귀를 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아기는 어떻게 해서 또 걸음마를 배우죠? 충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자동차 처음부터 운전 다 잘해요. 바퀴 가다가 뒤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저쪽 사고를 내기도 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고 없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행착오를 거치. 자, 우리 오늘 이현주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름답게 예쁜데요. 자, 이 머리를 예쁘게 해준 이 미용사는 처음부터 머리를 잘 잘랐을까요? 인형 같은 이런 그런 머리, 인공 머리를 갖다 놓고 수없이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자,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시작.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자,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속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나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실수해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떨어도 괜찮다. 아기가 처음부터 기저귀에 똥을 쌌던 것처럼, 아기가 처음에 일어서기 전에 충분히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충분히 긴장하고 들고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업을 잘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에서 성사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충분히 거절을 당해야 됩니다. 거절당하고 수없이 거절당하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이제는 거절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왜 거절을 하는지,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더 크게는 이제 거절하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거절을 다시 매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나 리더십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한 거절을 당하지 않으면은 이 거절을 매출로 바꾸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야구 투수로 보더라도 이제 뭐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충분히 3진 아웃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홈런을 칩니까? 계속 치는데 3진 아웃을 당하는 거죠. 3진 아웃을 당하면서 어떻게 홈런을 치어야 되는지를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3진 아웃의 개수와 홈런의 개수는 정비례합니다. 자, 반드시 아마 홈런의 개수가 100이라면은 3진 아웃은 100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와 이 성공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충분히 해야만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런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네, 좋은 판단도 좋은 거지만 나쁜 판단도 참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나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판단을 내리면, 즉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것은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좋은 판단을 내렸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예요. 좋은 판단은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실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수는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에서 생기더라. 따라서 잘못된 판단도 성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좋은 판단도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판단도 좋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일단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비록 시행착오라 할지라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시행착오 속에 또 지혜로움을 얻게 되고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만남의 과정에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유용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활용하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뭐 좋은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자, 인간의 만남은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아주 극단적인 비난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반응, 비난이나 비판이나 거절을 경험할 때 막 기가 죽고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걸 활용해야 돼요. 모든 만남을 활용해야 돼요. 거절도 활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저는 보험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도 활용해야 돼요. 보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이 돈 한 번 벌려고 도움도 되지 않는 보험을 막 강조하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니까요. 저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뜻이 아니고 자, 노후 설계,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백시까지 살아야 된다면은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거절을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바꾸라뇨. 또 이런 수가 있잖아. 우리 이제 뭐 건강사업, 우리 연예사이지만 건강사업 하다 보면 저는 뭐 효소식품이나 뭐 다이어트나 인체 정화에는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체 정화 제품, 효소 제품 먹으라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병원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미리미리 우리가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가기 이전에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건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당뇨기가 있는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소화기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좀 진단을 하고 병원에 안 갈 수 있는 내 몸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강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품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품은 맨 마지막에 꼭 필요하면 드셔도 되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건강 상담을
그러니까 금지를 한번 받아보는 차원에서 한 30분 시간 내니까 도와드릴게요. 괜찮겠죠? 이게 뭐예요? 활용이죠. 거절을 활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뭐 긍정이나 부정이나 모든 반응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심지어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신체적인 패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NLP에서 이제 그걸 더 깊이 하면은 라포를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에 그걸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의 반응에 있어서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 동작, 같은 자세, 같은 호흡 우리가 이제 동질성 같은 특징들을 많이 갖추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소리 또한 같은 목소리 톤에 같은 억양에 같은 말하는 속도 이 목소리의 특징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방과 좀 친해지기를 원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상대방과 똑같은 패턴 그리고 공통 분모 자 통일성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이 된다. 그런 걸 이제 활용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다. 자, 아무도 망가진 사람은 없다. 자, 이 세상에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망가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주 뭐 저질스럽고 개팍하고 범죄자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언어폭력, 신체폭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망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망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컴퓨터를 제작할 때, 이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를 제작할 때 컴퓨터가 고장난 컴퓨터로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중에 출시될 때는 어때요?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완제품으로 출시되지만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고장이 나고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부모한테 부지런 듣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뭐 이렇게 가정의 불황 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왕따 당하고 선생님한테 부지런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망가진 행동을 하기 시작해. 소심해지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또는 심할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망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이제 가족들, 친구들, 또는 지인들, 또는 고객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망가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가진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망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패턴이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망가진 행동하게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망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융통성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선택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통제를 갖게 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융통성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어떤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융통성 힘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로 본다면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만 잘 어울리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편협적인 인간관계가 될 겁니다. 네, 나랑 비슷한 사람도 어울릴 수 있고 나랑 다른 사람도 어울릴 수 있어.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도 어울릴 수 있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같은 남자끼리 어울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여자와도 어울릴 수 있어.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어울릴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즉 그런 융통성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은 최고의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융통성의 힘은 그래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만든 거 아니에요. 더 조직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가 술집에 갔을 때 나는 막걸리도 마실 수 있고 소주도 마실 수 있고 양주도 마실 수 있고 뭐 맥주도 마실 수 있어. 많은 종류의 술을 마실 수 있다면 술자리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동요도 부를 수 있고 가요, 뭐 가요 중에서도 트로트, 고고, 디스코, 발라드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래방에서 잘 노는 거죠. 그렇겠죠. 일도 마찬가지로 나는 가게도 잘할 수 있고 상담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가게 운영도 잘할 수 있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직장생활 훨씬 더 또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각이 됩니다. 대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패턴대로만 이야기 잘할 수 있어. 나는 돌직구만 잘 던져. 돌직구 직설적으로. 절대 우회적으로 이야기 못해요. 그럼 나는 돌직구도 던질 수 있지만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메타포적으로 또 유머 있게 편안하게 다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언어의 패턴을 갖고 있다면 대화를 할 때 어떨까요? 굉장히 좀 융통성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하고도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나랑 비슷한 또래와도 이야기 잘할 수 있어요. 아들, 딸하고도 이야기 잘할 수 있어요. 손자, 손녀와도 이야기 잘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막 방대해. 그럼 대응하기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하는 것보다 둘 이상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훨씬 더 유리하다. 직업적으로도 있잖아요. 난 직장생활만 열심히 잘해. 이것보다는 난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어. 난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을 해. 부업을. 퇴근 이후에. 네? 그리고 짬짬이 나는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개인 수평을 운영해. 할 수 있는 게 한 두세 가지가 돼요. 하나만 죽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두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럼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저는 스피치 교육을 해요. 신변 치료를 해요. 우리 NLP 심리상담소 교육하죠. 내일 저녁은 명강사 운영을 해요. 또 저는 건강 다이어트 코칭을 해요. 또 기업체에 강의를 해요. 제가 대학에 인성 교육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지금 몇 가지? 한 6가지 되죠. 조만간에 또 책을 쓸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책을 출판할 거예요. 작가 책을 쓴단 말이에요. 요즘 또 유튜브 방송을 해요. 제가 그럼 한 7가지 되죠.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또 이제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인천에서 강의하잖아요. 저는 이 부천 송내역에서 강의를 해요. 서울 마곡동에도 해요. 자, 부산에도 해요. 창원도 해요. 오늘 우리 장인철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중국에 하자고 오늘 의논했거든요. 내년에 중국 가자. 앞으로 중국도 할 거예요. 그럼 한 곳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더 많은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특히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죽도록 한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차피 인생에 답이 없어. 한 가지 잘 된다 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잘 될 때 다른 걸 생각해라. 이게 선택이 됩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10분까지 하고요. 11번부터는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